당신은 한 번이라도 자신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적은요? 만약 제가 말하길 그 모든 불안과 공허함, 어딘가에 속하지 못했다는 그 감각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조용한 비명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당신의 영혼이 들려달라고 애타게 외치고 있는 거라면요? 이 영상은 단순한 사색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적이고 긴급한 초대입니다.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당신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면의 치유를 해방시키는 것.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낀다면 계속 시청해 주세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건 명백한 슬픔도 뚜렷한 고통도 아닙니다. 훨씬 더 미묘한 무언가입니다. 혼자 있을 때 모든 산만함이 멈추고 일정이 끝나고 외부의 소음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조용한 부재.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떠오릅니다. 깊은 불안.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의미를 갈망하고 있다는 감각. 이 공허함은 결점도 실패도 약함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본질로부터, 가장 내밀한 진실로부터 멀어졌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의심하도록 조건화된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학교는 우리에게 수능을 가르치고 질문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미디어는 성공, 아름다움, 행동의 기준을 정의합니다. 가족은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와 전혀 상관없는 기대를 투영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지는 것이 진실한 자신으로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배우며 자랍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점차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와의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현대사회는 산만함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지만 거의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의 알림은 우리가 감정을 들을 수 없게 만들고 SNS의 끊임없는 비교는 우리 안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정보, 타인의 의견, 사회적 압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진실은 점점 더 닿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칼 융은 이를 정확히 간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난다. 내면을 바라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피하라고 배워온 것, 바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 내면의 시선 속에서만 우리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인정이 아닌 존재감과 의미, 진실성으로. 우리 대부분은 실제로 사는 삶과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 갈등은 큰 결정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직장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우리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끊지 못한 채 유지합니다. 온몸이 아니오라고 외치고 싶어도 예라고 말합니다. 울고 싶지만 웃습니다. 속은 부서지고 있는데 괜찮은 척합니다. 우리는 많은 가면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유능한 직장인, 이상적인 연인, 신뢰받는 친구, 모범적인 자녀. 그리고 이 모든 가면은 우리가 자각 없이 연기할 때마다 우리를 진짜 자신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윤근 이러한 강요된 적응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판단받지 않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는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능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단지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고 보여지는 모습만이 전부라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삶은 점점 하나의 연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기의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정서적 탈진, 불안, 자발성의 상실로 그것을 치릅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배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단단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내적 갈등은 지속적인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안의 한 부분은 자유롭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분은 판단이나 거절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길들여져 통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균열의 지점에서 진정한 치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빌려온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을 포기하는 대가가 자신을 드러내는 위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할 때, 치유는 이 갈등을 단순한 문제 해결로 보지 않고 깊은 부름으로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모든 껍질 아래에 숨겨진 진짜 자신을 기억하라는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기를 멈출 때에야 비로소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추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 약하다고 느끼는 것, 부적절하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여기는 것들. 이 거부된 부분들이 윤기 말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단지 부정적인 어둠만이 아니라 억눌리고 무시되고 인정받지 못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수성일 수도 있고 분노, 야망, 성적 욕망 혹은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배운 것들입니다. 큰 착각은 이것들을 숨기면 우리가 보호받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부를 부정할 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림자 속에서 작동하며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관계를 망치며 생명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인식되지 않은 그림자는 두려움, 과잉 반응, 충동, 반복적인 패턴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융은 바로 그 어둠 속에 가장 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트라우마만이 아니라 개발되지 않은 재능, 사용되지 않은 힘, 표현되지 않은 진실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것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면 없이, 변명 없이, 판단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용기. 저는 제 자신의 그림자를 처음 마주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주 평범한 대화 중 누군가가 제가 항상 숨기려 했던 감수성에 대해 칭찬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감수성은 세상에 너무 약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은 바로 제가 거부해온 그 감수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점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저의 본질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위해선 비록 그것이 두렵더라도 내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림자는 싸워야 할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신저입니다. 온전함을 향한 초대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급진적인 수용의 행위 안에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바쁜 일상 속에서 오랫동안 눌려온 내면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만 깊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천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반성적 글쓰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글쓰기나 예쁘게 정리된 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솔직함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글쓰기입니다. 노트를 펴고 자신이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원하는 것을 그대로 적어 내려가는 것, 필터 없이, 검열 없이. 이 행위는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내면의 혼란을 말로 풀어내는 것이고, 말은 치유하고 정리하며 숨어있던 것을 비추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멈춤의 순간입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샤워 중일 수도 있고, 산책 중일 수도 있고, 잠들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멈춤의 시간 동안 당신은 단지 관찰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몸의 감각은 어떤지,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듣습니다. 이 존재의 순간은 마치 깨끗한 거울처럼 당신의 본질이 비춰지는 공간이 됩니다.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직관이 속삭입니다. 준비된 해답이 아닌 섬세한 인식과 고요함 속에서만 드러나는 명료함으로. 직관은 잊힌 언어입니다. 논리, 소음, 분주함에 눌려 묻혀버린 언어.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당신이 충분히 느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때로는 잔잔한 확신으로,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창조적 충동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 목소리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내면의 지혜에 따라 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자동 반응 대신 의식적인 선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양보하고 아니오라고 외치고 싶을 때에도 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유지하고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하는 삶은 조용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원망, 탈진, 정체성의 상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깊은 자기 사랑의 행위 중 하나입니다.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반사적인 아니오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데서 나오는 의식적인 아니오. 이 아니오는 진정한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진실과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을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성한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끝나고 여기서 내가 시작된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만 나 자신도 존중한다. 이 균형은 해방을 줍니다. 윤근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 상처 입히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명확히 이름 붙일 용기를 가질 때 당신은 다시 자신의 자율성과 내면의 힘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과는 달리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 성숙입니다. 당신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일관되게 실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변합니다. 어떤 이들은 멀어지고 괜찮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많은 존중과 상호성, 진실된 존재감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에너지 장이 정화됩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흔들고 있다면 깨달음이 필요한 누군가와 함께 나눠주세요. 때로 단 하나의 문장이 전환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융의 가장 심오한 개념 중 하나, 개성화 과정에 도달합니다. 개성화는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늘 당신이었지만 잊어버리거나 숨겨왔던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함을 향한 여정이 아닌 온전함으로의 회귀입니다. 빛과 그림자, 이성과 감정, 강함과 연약함, 당신을 이루는 모든 면을 통합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의 큰 퍼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당신은 부모의 기대, 사회의 믿음, 문화의 규범, 유전된 두려움 같은 빌려온 조각들로 그 퍼즐을 맞추려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당신은 그것들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며 억지로 끼워 넣어왔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하지만 어느 순간 뭔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조각들이 더 이상 쉽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모든 게 괜찮아 보여도 안에서는 뭔가가 어긋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불편함은 실패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름입니다. 개성화의 부름. 외부로부터 구축된 것을 해체하고 진짜 나만의 조각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기 위한 초대입니다. 이 과정은 깊고 때로 고통스럽고 종종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전의 자신을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든 이미지를 내려놓아야 하고 오직 당신의 가면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알아보이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기 안에서 발견한 각 조각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을 때마다 잊혀진 자질, 억눌린 감정, 잠든 꿈 하나하나가 당신의 내면 구조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온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다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일관성, 깊은 진정성의 감각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해방적인 체험 중 하나입니다. 개성화된다는 것은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자동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미리 쓰여진 각본을 따라가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존재감이 달라집니다.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진동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보여지는 모습 때문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영감을 주는 인간이 됩니다.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너무 정밀하게 맞물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렸는데 곧 그 사람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고민에 빠져 있다가 무심코 펼친 책에서 꼭 필요한 문장을 발견합니다. 길을 바꿔 걷다가 당신 인생을 바꿔놓을 사람을 우연히 만납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 부르지만 윤은 그것을 동시성이라 불렀습니다. 동시성은 우주가 당신의 내면의 진동에 직접 반응하는 듯한 순간입니다. 그것은 마법도 미신도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와 외부 세계 사이의 깊은 연결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실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시작할 때,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직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마치 무언가 더 큰 힘이 당신의 편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올바른 기회가 찾아오고 적절한 사람들이 나타나며 당신이 찾던 답이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한 번은 중요한 결정을 두고 갈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성은 분명 한 길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아주 미묘한 불편함이 계속 저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중 한 사람이 제가 겪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린 결정이 저에게 즉각적인 명확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선택을 모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 직관이 계속 옳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성은 저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길을 확인시켜준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따르기 시작할 때 이런 신호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우주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시성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언어를 존중할수록 그 언어는 더욱 응답합니다. 이 언어를 듣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아마도 당신이 오랫동안 잊고 살아온 어떤 부분, 내면 아이와의 재연결입니다. 모든 어른 안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잠잠해졌을 뿐입니다. 그 아이는 언젠가 불가능한 것을 믿었고, 이유 없이 웃었으며, 상상 속 세상을 만들었고, 필요할 땐 울었고,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면서 그 아이는 점차 조심하라는 훈련을 받았고, 억눌렸으며 규범에 맞추고 방해되지 않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숨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와 다시 연결되는 것은 퇴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기, 자발성, 자연스러운 창의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아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작은 연습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당신이 가장 자유롭고 진실했던 나이의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그 얼굴, 입은 옷, 걷는 모습, 그 아이의 눈빛에 담긴 빛을 바라보세요. 이제 그 아이에게 다가가 옆에 앉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니? 무엇을 느끼고 있니? 무엇을 내게 기억시키고 싶니? 그리고 그저 들어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귀 기울이세요. 원한다면 글로 써보세요. 노트를 펴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편지를 써보세요. 그런 다음 그 아이가 당신에게 답하는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이 대화를 허용해 주세요. 이 따뜻한 경청을. 왜냐하면 그 아이는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으며 용기, 진실, 기쁨에 대해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치유란 이상적인 어른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과거에 숨겨졌던 명가지 포함해서 모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연결이 새로운 자유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가면이 필요 없는 자유, 단지 존재함만으로 충분한 자유. 많은 이들이 자기 탐색의 여정을 시작할 때 품고 있는 미묘한 착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치유되고 갈등이 없고 완벽하게 균형 잡힌 상태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치유라는 개념은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험한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완벽함이라는 결승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통합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그림자, 확장과 수축, 확신과 의심 사이를 오가는 지속적인 움직임입니다. 칼 융은 이 점을 깊이 이해했고 자기 셀프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셀프는 도달해야 할 이상이 아니며 이상적인 나의 완성본도 아닙니다. 셀프는 당신의 총체입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과 아직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모두를 포함한 존재. 당신의 가장 깊은 본질로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지혜롭고 자비롭고 온전하게 바라보는 의식입니다. 당신이 셀프로부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삶의 도전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더 의식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되 그 두려움에 마비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지만 그 실수로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셀프로부터 사는 삶이란 일치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이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일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건강에 있어서 당신은 신체 증상을 단순히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불균형을 드러내는 메시지로 보기 시작합니다. 일에 있어서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진정성과 재능에 부합하는 목적을 추구하게 됩니다. 관계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본질을 거래하지 않고 온전한 존재로서 자신을 지키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셀프로부터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른 결을 가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랬던 진짜 나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은 당신의 내면이 변하면 외부 세계도 함께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거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반영합니다. 당신의 진동이 태도가 존재가 바뀔 때 세상은 반응합니다. 대화의 깊이가 달라지고 관계의 연결이 진해지고 기회가 열립니다. 갈등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성장의 공간이 됩니다. 세상이 먼저 변하길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내면에 한 번의 용기 있는 선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까지 울려 퍼지는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이제 나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다.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첫걸음을 위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도를 나누는 이 행위는 진실하게 살기로 한 결심을 더욱 깊게 뿌리내리게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것, 모든 아픔, 모든 어려운 선택, 모든 침묵, 모든 맞추려는 시도,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삶 속에서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 얼마나 단절되었는지, 얼마나 작아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전환점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초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뒤를 돌아볼 때 반복되는 패턴들, 미뤄진 꿈들, 침묵 속에 묻힌 진실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에 예라고 말했던 기억들, 좁은 틀에 끼워 맞추기 위해 자신을 줄였던 날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이 준비되었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입니다. 그 부름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중심에서 울립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삶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이제는 당신을 선택할 시간이라고.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당신의 진실을, 당신의 온전함을, 당신의 평화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더 큰 존재감으로, 더 큰 의식으로, 더 큰 용기로 나아가는 새로운 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본질로 돌아가는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깊은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각 영상이 더 진실된 삶으로 가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완벽한 버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온전하고 진실하고 깨어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